양만기가 돌아가고 깊은 바닷속에 있던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4km나 되는 밧줄에 2.5m 간격으로 달려있는 단지. 양만기를 거쳐 두 번의 롤러를 지나 선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옛날 방식대로 단지를 쓰다 보니 조업 과정이 복잡해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단지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굉음. 그 소리와 속도는 가히 위협적입니다. 그거 할 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단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가지고 머리 터진 형체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시멘트가 들어있는 단지의 무게는 대략 3.5kg. 돌덩이같이 단단한 단지를 올릴 때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문어. 조업을 시작한 지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문어. 여수에서는 돌문어라 부르는 참문어입니다. 여수 돌문어. 동해 쪽은 이제 대왕문어, 피문어라고 해갖고 문어가 크고 이쪽은 이제 돌문어라고 해서 문어가 좀 작아요. 여수 참문어의 크기는 보통 600g에서 3kg 사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 크기는 작지만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단지 문어잡이. 미끼 없이도 조업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미끼값은 아낄 수 있지만 수확을 늘리려면 단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그만큼 많습니다. 잡아올린 문어는 1박 2일의 조업 기간 동안 수조에 넣어 보관합니다. 몇 개나 돼요? 이게 한 오는 게? 1,700개, 1,800개 가까이 돼요. 4km의 줄 하나를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어깨도 저는도 조금 아파요. 어깨 다 못하겠어요. 단지가 모두 올라올 때까지 조업은 쉴 틈 없이 계속됩니다. 처음 거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 보여줄 게 있다면 나선 선원. 뭐예요? 이게 옛날에 이걸로 잡았대요. 돌이에요? 아니 이제 이게 돌로 이게 굳어져 본 거 아니라 이게 사기예요, 사기. 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미끼 없이 문어를 잡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잠깐 사이에 잔잔했던 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네요, 근데. 네, 지금 파도 있어요, 파도. 선장의 신호와 함께 바다로 단지를 내리는 선원들. 이동하는 배의 속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내 속도가 꽤 빠르네요. 그래야 그 어장이 탱탱하게 나지니까 이게 탱탱 안 하면 또 문어가 또 안 들어요, 안 들어. 점점 거세지는 파도. 조심해, 파도 지금 꽉 잡고 있어. 바다로 단지를 내리는 일은 문어잡이 과정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손에 꼽힙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운 난간 위에서의 작업.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단지를 던지는 일은 극강의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놓을 때 발에 줄 안 걸리게 발 뒤질려고 조심해라. 제일 위험해요. 손, 발, 줄 감겨갖고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끝입니다.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선원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단지를 내린 지 1시간째. 슬슬 끝이 보입니다. 이제야 한숨을 몰아쉬는 선원들. 끝났어요.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 통증이 밀려옵니다. 도망갈 때 놓고 이쪽 손으로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손목에 우리가 손을 많이 쓰다 보니 손에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땀이 이제 고무장 일하고 나면 이제 땀이 차가지고 습해지니까는 주부도 아닌데 습진 걸려놓고 이거 습진약 먹고 있어요. 손에 난 상처는 바다와 치열하게 싸우고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시작된 조업. 그런데 이 선원은 뭘 하는 걸까요? 몽둥이로 단지를 때리기도 하고 뭔가 흰 가루를 단지에 뿌리기도 합니다. 문어가 잘 안 나올 때는 소금 뿌려요, 소금. 문어가 놀래서 나와요. 정말로 그럴까 궁금해집니다. 소금 맛보고 이제 나와요. 소금 맛보고 나와. 소금을 넣자마자 단지 밖으로 나오는 문어. 소금은 경험을 통해 알아낸 어부들만의 방법입니다. 단지 안에서 나오는 건 문어뿐만이 아닙니다. 붕장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늘 선물처럼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갱이라고 부르거든요, 장갱이. 저것도 이제 이쪽 땅들은 이제 많이 올라와요. 맛있어요, 저 못생겨도. 하루 12시간 조업. 단지를 올리고 내리기를 7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잔뜩 꼬여버린 밧줄. 아무래도 다른 배의 어구와 엉킨 모양입니다. 문어를 잡는 어장이 한정적이다 보니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올라온 밧줄. 줄이 끊어졌습니다. 저희 줄이 터져가지고 중간에 좀 하다가 중간에 터진 거예요. 돌이나 뭐 아니면 태풍 맞은 단지 말인 데 걸려가지고 터진 거예요, 줄이. 잃어버린 단지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잃어버리고 선주는 피해가 많죠. 그거 안에 한 3차례씩 들어가요, 보면. 그럼 한 줄에 한 1,500개 들었으니까 돈이 꽤 되겠네요. 노을이 조금씩 바다를 물들이는 시간. 작업 끝났어요. 쉴 새 없이 계속됐던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했으니 얼른 밥 먹고, 배 씻고, 집 들어가서 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연도 우리 정박주로 들어가 자고, 내가 아침에 또 나와서 또 해봐야죠. 12시간 꼬박 서서 하는 작업. 선원들도 이제야 엉덩이를 붙이고 쉽니다. 내일을 위해 문어장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를 정박하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녁 메뉴는 단지에 딸려온 물고기 회. 그리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참문어입니다.
살이 만져보면 단단하죠. 삶아도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맛있어요. 비싸요?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비싸죠. 얼마나 해요? 이제 시중가 사람들이 사 먹으면은 한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몸값 귀한 문어가 올라간 저녁상 기대가 됩니다. 문어의 생선회까지 올라간 밥상. 들어왔으니까 푹 쉬고 내일 들어오자. 어부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했을 때 들어와.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먹고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건데 머리 고소와. 문어잡이 5년 차인 외국인 선원도 문어 맛을 좀 아는가 봅니다. 내일 부지런히 해갖고 또 오늘 못 잡으면 못 쳐갖고 들어가자. 오늘 먹어봐. 네. 다음 날 새벽 4시 어부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네. 비몽사몽이지만 조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항상 이제 출하하기 전에 어떤 기분 드세요? 항상 긴장해요. 손, 발, 줄 감겨갖고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끝이니까. 얘는 물에 한 번 빠졌어요. 아 물에 빠지셨어요? 뒤에 줄이 하나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그 줄을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대.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요. 앞에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다 앞에서 사람들이 일하니까는 몰라. 얘가 빠진지 어쩐지도. 그냥 가봤으면 이제 얘는 찾기 그러니까 힘들. 바다에 찾기 힘들었을 건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전히 아찔한 기억입니다. 오늘 조업할 곳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저리배가 그 인근에 많나 봐요. 지금 저희 마을에만 해가지고 10척이 넘게 있어요. 이제 통발육배 빼고 이제 단지배만. 좁은 어정에 여러 대의 배가 모일 때면은 30년 경력의 선장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문어단지와 그물이 엉켜버리기 십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애들이 막 가까이 다 붙어 있네요. 저희 거밖에 없는데 지금 저 배들이 와갖고 이제 작업. 앞으로 가면 돼요. 뒤로 가자, 뒤로. 어장 장사만 했다가 위에다가 어장을 나무를 까고. 아 선장님 어장 위에다가 뭐 그물을 놨던 거예요? 문어 단지 위로 그물이 쳐진 것. 문어잡이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역시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베테랑 선장도 쉽게 풀지 못하는 상황. 아무래도 그물과 단지가 엉킨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문어는 물론 단지까지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역시 단지와 엉켜 나오는 그물. 조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근래에 난 사건 중에도 대형 사건입니다. 지금 해결책은 하나뿐. 밧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이번 주 진짜 왜 그러냐. 계속 사고 난다. 엎친 데 덮친 상황. 이번에는 쓰레기가 말썽입니다.
한참 동안 애를 쓴 끝에 겨우 정리가 됐습니다. 그물에 걸려갖고 좀 못 올라서 못 올라. 한 100개는 없어진 상 버렸는데 이제 여자를 작살나고 결국 다른 어장으로 이동. 선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네요. 안 좋다 안 좋아. 사람이야 걸려갖고 또 욕하고 그렇지. 이 앞에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건데. 한바탕 사고를 치르느라 고생한 선원들에게 잠시 쉴 잠이 주어졌습니다. 날 더울게 물 대신 수박으로 시원하게 그냥 먹다 죽이고 하죠. 고맙네요. 지난 일은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뱃사람의 덕목. 시원한 수박으로 속을 풀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자 마지막이다. 얼른 부지런히 잡고 들어가자. 이제 마지막 작업. 힘기 일전에 문어단지를 끌어올립니다. 바로 그때 단지에서 나오는 귀한 문어. 오늘 첫 문어입니다. 오늘 처음 문어. 아, 처음 보나요? 네. 1kg 한 300 나갈 것 같아요. 1kg. 종일 고생한 선원들에게는 선물 같은 문어. 고된 작업을 하느라 이미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문어를 보며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단지를 올리는 족족 문어가 들어찼으니 그야말로 풍어입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도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자, 밥 먹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싹 비었네요. 1박 2일의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조업에서 잡은 문어를 확인하는 순간 우여곡절 속에서 얻은 귀한 보물들이 그득합니다. 만선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조업이 잘 된 편입니다. 잔치상에는 물론 더운 여름에는 보양식으로도 인기가 많은 문어. 값은 무게에 따라 매겨집니다. 과연 얼마나 잡았을까요? 이 6번 206kg입니다. 네. 고생했어. 네. 많이 잡으면 기분 좋지?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자, 뽀뽀 한번 해봐. 예, 오늘도 고생했다. 얼른 뒤들어가 푹 쉬자.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갑시다. 어부들은 내일도 바다로 나설 겁니다.